예,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은 그 가슴명상 실용편으로 태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를 잉태한다는 건 그 축복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한다는 것은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만 볼 게 아니고요. 그때 엄마 아빠는 인격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아이를 통해서. 사실은 아이가 크는 것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한 아이의 부모가 되봄으로써 세상 분홍눈이 틀려지고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같이 크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를 이제 뱃속에서 이제 잉태하고 또는 이제 계획 임신을 할 적에 그 엄마의 그 어떤 생각이라든지 감정, 육체적인 어떤 상태, 이런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원래는 이제 계획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남자의 그 씨앗이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제 생존한다고 그럴 적에 한 3개월 전부터 이제 남자도 최소한 3개월 전부터는 뭐 술, 담배 하시는 분이라면 술, 담배도 멀리 하시고 건전한 생각으로 이렇게 일상을 그 리듬 있게 이제 그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여성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이 되시면 그때부터 이제 그 태교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물론 그 임신 10개월 동안 월별마다 이제 특정한 그 아이들의 이제 그 성장 그 패턴이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엄마의 그 심적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가 태어나도 10살까지는 엄마하고 아이가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그 이쪽 그 명상계의 그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완전히 혼자 독립된 인격체로 이제 클 때까지는 엄마의 그 감정과 아이의 감정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물론 10개월 뒤면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엄마 아이가 이제 분리돼 있지만 육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예, 근데 이때 이제 보통 뭐 이제 음악 감상도 하시고 뭐 이제 뜨개질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태교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때 제일 완벽한 거는 뭐냐면 그 어머니가 가슴에 들어와서 사랑의 에너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세계에서 사랑은 그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10개월 동안 그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으려 해도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화낼 일도 있고 이제 그 슬픈 일도 있고 뭐 감정에 희비애락에 이제 그 이제 시달리게 되는데 그 이 사랑으로 있으면 이 모든 감정을 눌러줘요. 사랑의 그 이게 권능입니다. 고차 에너지가 저차 에너지를 눌러버려요. 그리고 그런 것에 그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이 사랑의 에너지를 모르고 태교를 하게 되면 그 이제 화가 나도 화를 참는 것뿐이지 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어떤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좀 아이를 위해서 내가 자제하는 것뿐인지 그거를 내가 그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럴 적에 이제 그 엄마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희노애락에 휘달리면 이제 화가 난다든지 뭐 슬프다든지 하면 이제 부정적인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이한테 바로 들어가죠. 왜냐면 호르몬은 그 피를 타고서 이렇게 도니까요. 아이의 태초를 통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특히 뭐 이 술, 담배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이들한테 치명적이죠. 그때 모든 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예, 그 처음부터 그 어떤 그
형성될 때 잘못된 거는 나중에 보완이 잘 안 되거든요. 음.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에너지로 아이를 이렇게 이제 10개월 동안 이렇게 그 관계를 갖고 있다 보면 그 아이도 같은 그 엄마와 같은 그 사랑의 에너지 속에서 커요. 그랬을 적에 이 사랑의 에너지와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랑의 에너지로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보이고 삶이 새록새록 막 사랑의 물결로 파동치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일부러 내가 뭐 행복해지려는 게 아니고요. 그 산모 자체도 임신부 자체도 그 상당히 그 고차의 그 어떤 정신 세계에서 이렇게 머물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행복하죠. 그게 이제 아이한테 이제 그대로 이제 전달되는 거거든요.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그 예를 들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그 이제 의식 있는 이제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그 모유를 아이한테 이제 주죠. 그때 그냥 가만히 뭐 이게 그 영양분만 잘 이렇게 식사를 해서 좋은 영양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만 그때 그 이제 그 가슴 명상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사랑의 에너지를 그 만들 줄 아는 부모라고 그러면 가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모라고 그러면 그 모유 먹이는 순간만이라도 뭐 계속 뭐 더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슴에서 이제 그 사랑으로 존재로 머물면서 이렇게 아이한테 이제 그 모유를 먹이면 그 모유 속에 이제 이게 이제 사랑의 에너지가 이제 같이 들어가 주거든요. 뭐 아이한테 부모로서 이거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 축복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아이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랑의 존재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존재로 있으면 그 엄마도 그렇게 행복해요.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그 이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와 같이 있고 또 이렇게 젖을 통해서 그 아이와 내 우주가 더 통하고 있고 거기에서 엄마의 우주에서 어린아이 아기한테 사랑의 에너지가 흘러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의 면역체계도 엄청 높아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사랑이 무너질 때 면역체계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음. 또 건강하다는 건 다르게 보면 이제 면역체계가 강하다는 건데 면역체계가 뭐 운동을 좀 하고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영양을 이렇게 균형 있게 해주면 뭐 그것도 좋겠지만 제일 큰 거는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가 이런 모든 설사 밸런스가 좀 일상에서 뭐 어떤 다른 일이 있어서 좀 한쪽 부분이 무너져도 이 에너지가 다 보충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그 조화와 균형을 맞춰주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행복한 에너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행복만 머무는 게 아니고 바깥 세상까지도 다 이렇게 사랑의 존재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슴명상 카페에서 그 사랑의 밤 체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들이 어떤 상태에서 이 체험기를 쓰고 계시는 건지. 그러시면 참으로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최대가 사랑이다. 우주가 이 색으로 나타나는 순간 세계에서 이론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사랑뿐이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그 등 뒤에서 고유의 에너지를 또 이렇게 체득하신 분 같으면 아이를 이렇게 아가슴에서 사랑으로 모유를 한다면 그럼 애가 또 새근새근 자지요? 잘 때 등 뒤로 요즘은 뭐 부모님들이 잘 등 뒤로 안 안아주시는데 그것이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부모와 스킨십이 많은 거는 뇌가 엄청나게 발달하거든요. 스킨십 할 때. 왜냐하면 뇌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내가 이게 피부적으로 닿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그게 바로 뇌의 운동이거든요. 뇌에서 볼 때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어떤 정서적인 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뇌의 세포도 이제
그, 이렇게 이제 기능이 좀 따로 있어요. 통합적인 면도 있지만 이렇게 사랑이라든지 감정을 느끼는 데가 따로 있고요. 생각을 하는 네 부분이 따로 있고 생명을 다루는 네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이 아이가 나중에 세상과 접촉할 때 상대방과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앞으로 인간관계 이제 인간의 성공은 인간하고 관계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또 머리도 좋아요. 음, 그래서 그런 어떤 등 뒤에 없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 등 뒤에서 엄마가 이렇게 모유를 이렇게 충분하게 섭취한 아이를 등 뒤에서 업어주면서 등 뒤에서 엄마가 고유를 느껴주면 이 아이는 사랑으로 모유를 먹고서 등 뒤에서 엄마의 고유 속에 잠을 자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엄마가 또 이게 합의를 이렇게 아이와 나눌 수 있는 가슴 명상을 통해서 그런 합의의 기법을 배우시면 아이와 있을 때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아이와 가슴과 엄마의 가슴을 연결시켜서 하나로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엄마의 몸과 아기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양자 물리학적으로 보면 서로 이게 양자 물리학은 벽이 없거든요. 서로 통해 있어요. 사실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럼 엄마와 아이가 서로 충만함 속에서 머물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학적으로 지금 태교 방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는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로만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감성적이고. 근데 인간의 감성이라는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잘해주면 좋고 나하고 이렇게 뭐 잘못되면 좀 싫어하고 이런 감성이잖아요. 근데 이 영혼의 감성, 가슴에서 만나는 감성은 그런 걸 초월한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랬을 적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의 최대의 그 혜택을 받고 크는 거죠. 영성적인 사랑과 영성적인 고유를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제공받으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이상 없어요. 요즘 아이들도 많이 낳지도 않고 하나하나 더 잘 길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또 뭐 또 애가 출산을 하면 또 엄마가 이렇게 육아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 많잖아요. 그럼 최소한 아이가 내 뱃속에 있을 만큼이라도 예, 그때 사랑과 고유와 이런 어떤 걸로 아이를 키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하고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합일의 기법을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양자 물리학은 시공을 초월한 그런 양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와 이제 이렇게 이제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가지고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이제 아이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요. 항상 둘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적으로는 시공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아를 하면서도 이렇게 아이와 그냥 아주 밀착되게 풍부하게 교류를 하면 뭐 아이는 얘기할 거 없이 산모도 상당히 건강해집니다. 아이를 걱정하는 대신 합일 감정을 느끼시는 게 아이한테도 좋아요. 엄마는 직장 가고 아이가 다른 데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아이가 어떨까 아무래도 걱정하면 그 아이한테 별로 안 좋거든요. 사실은 인간적으로야 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때 차라리 합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와 가슴과 엄마의 가슴을 연결시켜서 그러면 서로 충만함 속에 떨어져 있어도 같이 붙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태아에 대해서 육아 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좋은 아이를 잉태하고 길러내는 부모의 도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훌륭한 차원에서 여러분 접근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 이상으로 좋은 그 효과를 보실 거라고 봅니다. 자, 훌륭한 부모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